맞아. 남한산성 들어가 있었고 머리 박고 그게 바로 우리 병자호란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처참하게 졌지. 병자호란은 정말 뭐 임진을 한 때는 그래도 조금씩 이겼다면 병자호란은 뭐 이기고 자시고가 없었어. 왕이 일단 피난을 가 있었고 그리고 왕이 산전도에 굴욕을 당한 완벽하게 졌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실제로 사형도 정말 많이 당했어.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병자호란 때 책임을 물어야 했었던 장군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동목유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특징 몇 개 잡고 가면요. 열녀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16이요? 열녀서사. 구요. 그리고 원혼서사라고 부릅니다. 열녀가 죽고 원혼이 되어서 약간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데요. 어떤 구조인지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서 뭐 넘버링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죽은 여인, 열년대 죽었어. 그래서 죽은 여인들의 입을 통해 얘들아 위정자가 바로 정치인을 나타내는 말이죠. 위정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 거야 라는 이 병자호란의 치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위정자들에게 있다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청허선사인데요.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좀 머쓱합니다. 어차피 시점은 얘들아 전지혁 작가 시점일 거고요. 청허선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공이지만 거의 관찰자적인 측면만 갖고 있습니다. 자, 청허선사는 승려입니다. 선사라는 말이 승려니까.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워낙 그냥 진짜 길거리에 시체가 막 널려 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이런 주인 없는 시신들을 기려주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갔대.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며 숙식을 했다. 그러니까 청허선사는 승려이기 때문에 우리 마치 우리 뭐 교황이나 뭐 아니면 추기경도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되게 재밌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도 뭐야? 모두 봉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교 신자들도 승려분들도 당연히 봉사를 하면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수습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승려인 청허선사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러 왔던 거지. 근데 지금 인가가 다 어떻게 되어 있었대? 폐허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인가가 폐허가 되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어. 자, 요게 전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파괴된 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란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그러니까 별다른 집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청허선사도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자기가 머물 곳이 없어서 대충 움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산 거야. 어느 날 밤 청허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꿈에 들어가는 거? 입몽이라고 부르죠. 이제 입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부터는 다 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 자, 꿈에 들어가는 거, 입몽 꿈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불러? 출몽? 각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입몽, 각몽 둘 다 나옵니다.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해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자 그럼 지금 배경 묘사를 해주고 있어. 꿈속의 내용 꿈 안의 공간의 배경 묘사입니다. 자 근데 배경 묘사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수심에 잠긴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럼 실제로 구름이 수심에 잠겨 있어? 그게 아니라 누가 수심에 잠겼다? 이 분위기, 이곳 자체가 약간 저승세계고요. 심지어 원혼들이 모여있는 저승세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심에 잠겼다라는 건 모두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해주는 말이야. 배경 묘사와 함께 심리 표현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수심에 잠겼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도 서글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되게 슬픈 거야. 서글픈 바람은 불어왔다 그쳤다 하며 밤기운이 처량해. 당연히 저승세계인데 얼마나 처량하겠어. 분위기가 밤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선사는 석장을 짚고, 석장이라고 하면 이런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걸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꿈속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얘는 천천히 걷고 있었대.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갑자기 어떤 소리가 막 들리더래. 청각적 심상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막 소리가 막 바스락바스락 들렸더니 노랫소리와 웃음소리였다.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어디에 막 여자들이 오손도손 모여있더래. 그래서 선사가 몹시 이상하다 해서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서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여자만 있는데 노소 다 있는 거야. 뭐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어.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후 없이, 그러니까 누가 뭐 젊고 자시고 없이 다 같이 잘 즐기고 있었대. 성대한 모임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자, 얘네들이 모두 다 되게 이렇게 즐기고는 있으나 다 뭔가 슬픈 기운이 어려 있는 거야. 왜? 죽은 사람들이니까. 뭔가 슬픈 사연이 있겠구나 싶겠지.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얘들아 머리가 밧줄에 묶여 있어.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형에 당했을 확률이 높겠지. 자, 그 다음 한 잡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어. 머리가 칼날에 붙어 있어. 그 말인즉슨 얘도 사형을 당한 사람일 거야.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가 있었고요.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었고요. 입과 배에서 물을 머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물에 잠겨서 죽었거나 이런 거겠지. 지금 요 모습들 한번 쭉 묶어줍시다. 연약한 머리가부터 시작해서 그럼 얘가 여인들이 있는 곳에 와서 여인들이 자세히 봤더니 물을 머금는 것까지 여기가 싹 다 뭐야? 여인들의 처참한 외양을 묘사하고 있거든.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굉장히 처참한 몰골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여분부터요? 우리 연약한. 연약한. 자, 그럼 여기서 쭉 싹 다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열거법도 사용하고 있죠. 어떤 사람 쭉 열거해주고 있지. 근데 이들의 모습 우리도 나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형당했거나 아마 전쟁에서 누명을 썼거나 혹은 전쟁에서 책임이 있어서 사형당했거나 아니면 전쟁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일 거예요. 모두 전쟁의 폐해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지.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고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관계도가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돼. 한 부인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라는 영의정의 아내야.
영의정 김류의 아내로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이런 높은 관직자의 자식도 높은 관직자가 되잖아. 그래서 아들도 높은 관직자였어요. 김경진, 장수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장수 김경진의 이름이 좀 어려워. 엄마야. 직이야? 경진이야. 김경진의 엄마. 그러니까 즉 김유의 아들이 김경진인 거지. 근데 갑자기 말을 해.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피란을 간 상태였잖아. 왕이 피난을 갔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제가 죽은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자, 나라님이 도망했으니 진짜 이때 이 병자호란 때 처참함은 말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죽은 건 하늘의 뜻인지 귀신의 뜻인지. 자, 이건 원통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약간 원통함을 느끼는데 여기서 얘들 이 감정선이 너무 중요해. 그 이유를 찾으면 이루는 답이 있어. 자, 내가 죽은 이유가 운명을 달리한다가 죽은 이유지.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다. 자, 자신이 죽은 이유. 그럼 남편에 대한 뭐가 있어?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어. 그 여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인들이 모든 죽은 사람들을 칭하는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여자만 죽은 걸 여자. 죽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간 거야.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된 일이 없네요. 장래 희망이야? 아니요. 근데 너희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래, 여자로 태어날래? 저는 여자. 오. 남자로 살아봤으니까. 아, 난 그치. 여자인 남자로 살래. 그 세상이 재밌어. 그런 거 같아. 너는 진짜 여자가 안 보여도 모르겠지만 알파 나는 메일이니까. 많이 보이거든. 여자가 되면 남자 따라다녀야 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 너무 많이 보이지. 가보자. 대학 가서 3명이나 교대하고 싶다. 한 번에. 오늘은 이제, 내일은 이제, 주말은 이제, 아침은 저, 자, 하자. 점심은 이제, 저녁은 이제, 정신 차려. 자, 소주는 쟤랑 맥주는 쟤랑. 자, 그랬고요. 네, 그 이유를 찾으면 다윗이 내 남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왜 죽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재산의 질, 그러니까 영의정이었다는 뜻이야. 남편은 영의정에 있었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강도라고 하면 강화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남편은 영의정에 있었어. 그래서 채찰사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추천해주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어디에 이제 천거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인사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걸 공론, 즉 그 뭔가 객관적인 판단 근거에 의해서 올바른 사람을 배치한 게 아니라 사사로운 정, 내 아들 좀 높은 곳에 앉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을 강도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강화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아들한테 그냥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은 뭐야? 사사로운 정. 아들을 사랑했겠지 당연히. 나도 당연히 뭐 좋은 자리에 있으면 아들을 주고 싶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자리가 뭐였던 거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어린 아들을 그냥 딱 올려버린 거야. 자, 그래서 아들에게 군사에 대해 군사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아들에게, 그러니까 낙하산 띄운 거지. 높은 임무를, 중요한 임무를 맡아.
남편은 뭐 별다른 뭐 잘못을 본인이 한 거는 없었고요. 그냥 아들이 좀 너무 낙하산을 타는 거지. 애들. 높이 주고 싶어서 자기 애랑 맞지도 않는 일에 아들을 꽂아 넣은 거야.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리고 강화도면 뷰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아들은 부귀에 빠져서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군사일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또 무책임한 성격이기는 해. 근데 여기서 비판을 원망의 대상은 일단 엄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마가 원망하는 대상은 누구기는 해? 남편을 원망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들도 사실 누가 봐도 잘못이 있지. 너무 무책임했지. 그냥 쳐놀기만 한 거야.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얘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 강화도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기에 입지가 약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쪽박을 찬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거기에 써줍시다. 강화도의 지형적 특성은 좋았어. 그러니까 일부러 강화도에 왜 군대를 넣겠어? 우리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없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딱 좋은 위치거든 거기가. 왜? 강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야. 강도 깊었고 성도 높았어. 그래서 군인이 제대로, 군사들이 제대로만 했었어도 이 정도로 쪽박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은 좋았거든. 그런데도 대사를 그르친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개박살이 났지. 왜? 제대로 아들이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게 누구야? 아들입니다. 아들은 사형을 당해요. 왜? 당연히 나라를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사형 당했어. 근데 얘들아, 김류는 사형을 안 당해. 김경진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은 좋았으나 아들은 제대로 방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들은 사형당합니다. 아들이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강화도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었던 애인데 강화도를 지키는 걸 처참히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합니다. 김유는 유일하게 이 가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김유요? 경쟁이 상관. 그 김경진 아들이 죽은 거지. 아니요, 김유가 누구라고요? 김유가 와이프. 이거 나 들어봤는데. 김유가 아빠죠. 그렇지, 김유가 아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김류 씨가 있고 김류가 영의정이고 얘가 이제 영의정 높은 관직자지. 얘는 약간 싸우는 애는 아니야. 그 다음 한 부인. 얘가 김영의정의 와이프야. 그리고 이 아들이 김경진이야. 얘가 낙하산. 낙하산 장군 같은 애가 김경진이야. 얘가 강화도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거지. 근데 이걸 실패했지. 그래서 김경진은 사형을 당했어. 근데 김유 씨 이거 실존 인물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자, 진짜요? 이름은 있겠지 당연히. 근데 실존 인물일 수 있어요. 네, 작자 내가 미상 얼마나 소설들은. 나 Y책을 몇 번을 봤는데 3회독 아니야 6회독 이상을 했어 Y책을. 진짜 상식도 있더라고. 책이 꼬보기는. 내 성신은 다 Y책에서 본 거야. 자, 그랬고요. 그러나 아들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김경진도 잘못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 근데 엄마니까 좀 그런지 이 엄마는 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김류 남편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건 거기에 밑줄 한번 치고 가자. 당연한 일이야. 아들이 사형당한 걸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X야. 여기가 그 감정선이 되게 살짝 애매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거, 아들이 사형당한 거 당연하다. 왜? 나라를 그렇게 쪽박 냈는데 죽어야지. 근데 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실 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비인 김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아빠한테 돌리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돌리고 운명이 기박한 제가 그거의 자결. 그래서 아들이 죽었고요. 아들은 사형당했고요. 얘는 사형이야. 얘는 자결입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자살했어요. 즉 한 부인 씨는 자결한 거야. 그리고 김유는 살아있어요. 그게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내 아들이 좀 좋아서 아들이 좀 낙하산 좀 태운 거 뿐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빠는 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랬고요. 그랬더니 운명이 기박한 제가 자결한 것도 당연해서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거기에 비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 내 아들 내가 그렇게 내 아들이 사형을 당했는데 내가 자결한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자결한 것도 한스러울 게 없어. 그런데 내가 한스러운 게 이때 원통한 게 있긴 해. 근데 그건 내가 죽은 게 원통한 게 아니라 뭐가 원통하냐?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뭐가 남았겠어? 죄가 남았으니. 1000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에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원통함을 느끼는데 원통함의 이유가 뭔지를 잘 잡아야 돼. 원통함 이유가 뭐야? 아들이 죽어서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도 아니고 아들의 죄가 평생 남을 거니까. 대대로 아들의 죄가 씻지를 못할 거냐. 대대로 아들의 죄와 악명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원통한 거야. 그치? 내가 죽어서도 욕을 먹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죽었지만 역사의 길이 남아 욕 먹을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원통하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나더 한 부인이 나와요. 자, 이 한 부인이 이 가족이거든. 자, 이번에 이 한 부인은 김경징의 와이프입니다. 김경징의 와이프도 죽었어. 요거야. 한 부인 1이 김유의 아내고요. 한 부인 2가 김경징의 아내야. 둘 다 한 부인. 그러니까 이름은 지금 똑같지 아니야. 한 부인이 한씨가 이제 원 부인이야. 한 부인은 부인이야. 둘 다. 두 명이 얘기를 하는데.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한 부인, 원 부인이셔. 자, 그래서 어나더 부인 씨가 또 몸을 일으키더니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서방님은 그럼 얘한테 누구겠어? 누구야? 김경징 씨야. 김경징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 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자, 이게 바로 누구의 잘못이야? 김경징의 잘못입니다. 자기 재주부터 시작해서 게을리했으니까지가 김경징의 잘못. 그러니까 김경징은 일단 지 주제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강화도는 원래 그게 적들을 잘 막을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걸 너무 믿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군사 일 돌보기를 안 했어. 에이, 강화도가 있는데 뭐 할 게 있나 이러면서.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사직이라고 하는 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든. 이 그 강화도 성에 사실 이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죠. 자, 이 모든 일이 강화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건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자, 얘도 남편의 사형을 억울해해? 아니야. 얘도 남편의 사형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도 억울한 게 있어. 남편이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남편만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 이민구 세모. 인구?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실존 인물 같기는 합니다. 김자점이 나와요. 김자점은 실존 인물이잖아. 그래서 아마 다 실존 인물 아닐까 싶기는 해. 그다음 이민구 세모.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이때 김경진이랑 이민구가 같이 강화도를 수비했거든. 근데 이민구도 같이 놀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목숨을 살려줬어. 뭐야 그지? 근데 김경진은 죽인 거고, 그다음 도원수 김자점도 세모. 김자점이 솔직히 말해서 원수면 당연히 책임감이 더 클 거 아니야. 솔직히 김경진은 그냥 좀 그래도 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장군 정도였고, 김자점은 완전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죽어야 돼? 근데 김자점부터 이게 죽어야지. 진짜 있어요. 뭐. 너무 높은 일 치면은 들고 일어날까봐 애매한 일 쳐가지고 적당히 꼬리 자르게 하는 거야? 네. 딱 거기만 딱 망하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냥 얘 쳐놀았어.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근데 얘는 심지어 김자점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았어. 뭐야? 가소로운 심기원도 생. 교원신 누구야? 그래서 심기원도 임무를 감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려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든. 얘는 도성을 지켰거든.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 한몸만 빼어 환난을 피하고는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몸을 웅크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심기환이라는 애는 중책을 맡겼는데 도망다니면서 자기 목숨만 부지했던 애야. 그랬어. 그럼 얘네들은 다 쓰레기잖아. 이민구, 김자점, 심기환. 야, 김경진 잘못했다는 걸 부정해? 그건 아니야. 김경진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한 부인이 억울한 이유는 뭐야? 원통한 이유. 김자점, 심기원, 이거 무엇이지? 이민구 씨. 근데 억울하긴 하다. 그치. 얘는 뭐야?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근데 여기까지가 그거도 꿈이죠 아직. 그럼 얘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안 죽었어. 근데 어떻게 꿈이 나와요? 아, 한 부인? 네. 한 부인도 죽었어요. 그럼 누가 안 죽은 거예요? 지금 김유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럼 아빠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진짜 다 죽었어요. 재혼하시면 되겠네.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류씨는 안 죽은 거예요? 뭐 죽기 자결하기는 무서웠나 보지. 근데 뭐 얘는 어쨌든 얘가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야 김자점 신기한 이민구도 사는데 김유도 살겠지. 자, 그랬고 이런 원 제공했음에도 전쟁 이후에 대접을 받는 상황. 이게 억울한 거지. 내 남편 죽은 건 억울하지 않다. 당연하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왜? 저 진짜 간신들은 왜 살아있는 건데? 이건 거지. 그래서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조정에서는 군법을 회부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군사법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도리어 총애와 오히려 상을 주고 녹봉을 올려줬대. 녹봉은 월급이거든요. 월급을 올려줬대.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혼자 사형을 당한 게 원통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형당한 게 원통한 게 아니라 왜 내 남편만 죽냐. 그 다음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아마도 얘는 사형을 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편 연좌제 같은 느낌으로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형을 당했으니까 와이프도 같이 사형을 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가 누구야?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류.
김유에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주근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슬플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을 너무 원망했지만 한 부인은 오히려 아유 시아버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는 빙그레 웃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인생 역전 걸 같은 느낌이에요. 얘 완전 다른. 얘네들이 다 지금 원통해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애는 갑자기 이제 죽었는데도 애가 막 신나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쟤는 왜 저렇게 신났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이 기녀의 역할, 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두 여자는 일단 이 당시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다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녀의 역할, 이 여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여인은 기녀인데요. 약간 제3자 같은 역할을 해요. 이 한 부인과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걸 전달해 주는데 지금 이 두 여자들은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여자들이 잘못한 게 있니? 없죠. 없지. 근데 얘는 지금 자식이 어쨌든 나라에 폐를 끼치고 죽었다, 나라에 폐를 끼쳐서 사형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한 거고,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은 사실 잘못은 없고 자신의 남편 혹은 자신의 아들에게 뭐를 다했을 뿐이야? 책임을 다했을 뿐이야. 그런 모습,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킨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멋진 여성들을 약간 칭찬해주는 역할로 이 기녀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기녀의 인생은 럭키야. 자, 저는 기녀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되게 놀다가 팽팽 놀다가 그 남자 하나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분 상승을 했던 그런 여자야. 저는 기녀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서 와 이거 유명했나봐. 기생인데 멀리까지 이름 퍼져서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잘 놀았습니다. 엄청 유명한 기생이었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고 뭐 행복했다.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들이우고 한 낭구님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늘. 자, 그러다가 풍파가 왔다. 얘는 기녀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뭐하고 지내다가 향락을 즐기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따구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럼 누구랑 어떻게 좀 제대로 만나봐야겠다 해서 한 남자만 만나서 한 남자랑 이제 아마 높은 사람이었겠지. 엄청 유명한 여자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낭군, 아마 엄청 높은 양반이었을 거야. 그 양반만 모셔서 규방에 들어가서 살았다. 안주인이 되어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향락을 즐기다가 이제 한 남자와 같이 살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뭐 아마 뭐 그래도 나름 좀 윤택하게 산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행복했는데 풍파를 맞았어요. 풍파가 뭐야? 병자로 간 거지. 그래서 죽었어.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요약 제시로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뭐 요약 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 너무 그치. 자, 그 다음 이 오늘 밤의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사실은 그럼 얘는 출신이 기생이야. 진짜 팽팽 놀면서 지냈던 기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지금 솔직히 김유의 아내나 김경징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겠어?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 밟은 그런 이 시대의 참여성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여자들과는 내 급이 다르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기 곁에서 여러분들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존경과 아름답다라는 예찬을 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이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이 기녀가 하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자, 이 기녀의 말의 내용은 뭐야? 뭐를 위로하면서 4대부 애들이지? 요 4대부 4대부 여성들 분들 누구야? 한 부인들이지. 여성들의 절개를 우러르고요. 사대부 여성들의 절개지. 사실 이들은 어쨌든 남편이 죽어서 따라 죽었고 책임감을 느껴서 죽은 거잖아. 이런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 지조와 절개를 존경하고 예찬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의 죽음을 모두가 감동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절이에 모두가 감동할 거고 당신들은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하면서 뭘 해주고 있어? 부인들의 원혼을 위로해주고 있죠. 네. 이게 사실 진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전쟁에서 이 희생당했던 여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이 전쟁 상황에서의 여자의 삶들을 보여줬고요. 이 기생의 말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들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4대부 여성들의 절개를 존경하고 예찬하고 부인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건 사실상 작가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진짜 이때 죽었던 4대부가 여인들에 대해서 작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 뒤에 근데 이거 왜 통곡을 해요? 어? 라스트에 마지막에?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좌중의 여인들은 이 기녀 빼고 나머지야. 저놈이랑 나랑 같은 데 왔다. 아니야. 자. 내가 쟤랑 같은 레벨이라니. 자,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성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떤 능욕을 당했습니까? 삼전도의 구룡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같이 까? 자, 이렇게 부인들은 예찬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누구는 비판하고 있어? 그 위정자를 비판하고 있죠. 어디가 이상하나요?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잘못이지 부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인들은 남자인 신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또 과거의 슬픈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일시에 통곡합니다. 통곡이 감동 통곡 느낌 아닌데. 근데 약간 억울하고 또 슬프잖아 이런 말 들으면. 그 통곡 아니야. 그 통곡 소리가 너무나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선사는 혹 들킬까 싶어 숲속에 숨어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왔는데 왜냐면 어쨌든 여자들의 이야기를 남자인 승려가 엿들은 거잖아. 그래서 숨어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왔는데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자, 선사가 주인공인 건 맞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찰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에다가 써주자. 선사가 주인공이기는 하나 뭐의 역할을 한다? 대화의 주도자가 아닌 관찰자의 역할만 합니다. 족하죠. 그래서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